지금부터 가톨릭고등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봉직하신 이종서 보니파시오 총장님의 이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별도의 이런 이임식 없이 조용히 마지막 날 사무실 다니면서 인사하고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총장님을 향한 저희 아쉬움과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 조촐하지만 이사장님 모시고 간략하게나마 이런 이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종서 총장님의 양력과 주요 업적을 본대학교 기획처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의 양력과 그간의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서 총장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교육행정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육행정 전문가이십니다. 총장님께서는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이후에 청와대 교육비서실 행정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대학학무과장, 고등교육지원국 국장 등 고등교육 전반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내시며 국가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대전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2022년 5월 1일 우리 대학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시어 지난 4년간 대학의 안정과 도약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재임 동안 총장님께서는 취임식에서 밝히셨던 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와 권학 이념을 함께 반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성인학습자 주말반 운영, 자율전공학부 신설, 다전공 교육과정 확대 등 학사제도 전반의 교육혁신을 추진하셨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양공유대학 CU12 협약을 체결하여 교양교육의 선택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셨으며, 카리타스 평생교육원, BLS 교육센터, 생명문화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확장하셨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오셨고 2025년 라이즈 사업에서 5개 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셨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주기 대학기관 평가 모니터링에서 모든 준거를 충족하여 인증 자격을 유지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학의 교육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생활관 등 교내 인터넷망 확충, 진리관과 지혜관의 냉난방 시스템 및 창호 교체 등 교육환경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루어 오신 많은 성과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총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신청하겠습니다. 영상은 김예진 계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불을 좀 어둡게 해주시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사실 가장 큰 업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에서 준비한 사랑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사랑패 증정은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패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잠언 1장 7절. 고마우신 이종서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총장님께서는 한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하시고 2022년 5월 1일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부임하시어 2026년 2월 28일까지 재직하시는 동안 본 대학의 가톨릭 교육연대와 특성화 인프라 확충, 3주기 인증대학 자격 유지, 2025년 충북 라이즈 사업 선정, 간호학과 5년 인증 획득 및 시대적 상황과 꽃동네 설립 인형을 반영한 교육 혁신을 통하여 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는 앞으로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특성화 선진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생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총장님의 큰 공로를 기리고 그 고마우신 따뜻한 사랑을 오래 간직하고자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구성원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2026년 2월 28일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이사장 오웅진. 예, 총장님 앞에 잠시만 계셔주시면은 다음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동안의 사랑과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화환과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여러 차례 사양하셨는데 저희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부담이 되지 않으실 정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물과 화환 증정은 교직원 대표 김혜진 계장님과 오희연 학생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다음은 이종서 총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임식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일이 더 커져 버렸네요. 저는 그냥 단순한 임식은 아니고 벌써 12시 11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좀 인내해 주시죠. 이런 때 뭐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이런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퇴임하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인생에서 정말 은퇴하는 겁니다. 조직생활, 직장생활에서. 물론 이제 5년 전에도 대전대를 떠나올 때 다시는 조직생활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그런데 꽃동네 온 것은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여기는 직장생활로 오는 게 아니다, 봉사활동하러 오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몸을 담고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임식은 안 하고 떠날 때는 말 없이 이렇게 떠나려고 그랬는데 일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은퇴라는 걸 이제 하는데 이렇게 미사로서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고 은총을 많이 받은 것인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사로서 은퇴를 하도록 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년간 오신 분님과 우리 윤수연님, 법인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 선생님 전부 전체가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아까 뭐 여러 공적을 나열하셨는데 사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하시고 법률에 도와주고 해서 된 일들이지. 그런데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취임 때부터 웃으면서 일하자 그랬거든요. 늘 웃으면서 일하자.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인격 수양이 뭐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상처받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늘 뭘 하라만 했지 뭐 뭘 해주겠다고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양해해 주십사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해명이라 해야 될까 뭐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것인데요. 제가 이제 왜 연임을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가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을 해봤죠. 뭐 제가 나가서 이제 전혀 할 일이 없거든요. 실업자가 되고 노는 일밖에 없는데 왜 제가 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4년 동안 한 일이 그렇잖아요. 좀 어려움에 빠진 학교를 그냥 근근히 현상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이끌어오고 관리하는 이런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제가 더 한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도 이 순간에는 조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경영을 해야 학교가 더 발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기라도 채우지 2달 먼저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배신자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기획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벨포레 포럼에 가서 인사말 할 때 암시를 줬고 특히 건배사 가오리에서 대부분 눈치를 채신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헤어질 결심이 확고하고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아마 연임을 안 할 거다라는 정도 추측하고 곧 떠난다는 생각들은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는 사실 불명예입니다. 정년을 한다, 임기를 마친다는 그 굉장히 조직 생활에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2달 일찍 나간다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2달을 일찍 나가겠어요?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인증평가 4월 말 5월 초입니다. 제가 만약에 4월 말까지 있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장기 발전계획 26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집행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딱 정해놓고 결제하고 나가버리면 그걸 후임자가 집행해야 되는데 후임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사실 부임하고 와서 저도 그런 일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초반에 앞에서 짜여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보고서를 계속 그걸 기초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빨리 비켜줘야 돼.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교육부 보고서가 되게 4월 말 5월 초에 중점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4월 말에 나갈 바에는 2월 말에 나가야 학교가 좀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 배신자라고 하지 마세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후임자를 이렇게 훌륭한 후임자를 못 만났더라면 나가고 싶어도 나가겠다고 못했을 거예요. 학교에 뭐 지방대학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나타나서 저는 사실 이 대학에 왔을 때 조금 지난 다음부터 지금 이 후임 박 총장이 제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늘 가지고 있었는데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집도 바로 교원대 옆에요. 그리고 부인도 교원대 교수고 그다음에 아들도 행정고시 학교에서 교육부 사무관 이제 5월부터 될 거고 정말 맞춤형 청장인데 이분이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원래 전에부터 그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도 이런 기관에 가서 언젠가는 봉사하고 싶다. 언젠가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가까운 시일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다 하던 일을 접어두고 자기가 그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또 2월 말로 앞당기고는 이 친구가 하던 일을 중단한 걸 밖에서 모릅니다. 알게 되면 어느 대학에선가는 데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잡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월 말에 그만뒀고, 정말 이 후임자 이분은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고, 인품이나 뭐 업무 능력이나, 그리고 교육부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교육부 인맥들, 교육 행정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떠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일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4년간 개인적인 뭐 감정으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4년 전 제가 이제 대전에 나올 때 공식 은퇴 선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년 전 다시, 지금도 무늬만 신자지만 그때는 더욱 더 무늬도 희미한 신자였었어요. 근데 여기를 와야 된다고, 와달라는 게 아니라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선 가톨릭 신자로서 제가 너무 미흡해서 부담스러웠고, 대전대랑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정말 사무실을 제가 꽤 좀 차렸어요. 사무실을 차려서 1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거 정리하기도 하고 그랬고, 그래서 정말 좀 저는 힘들게 이렇게 이제 더 제가 사양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정말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작은 기관에서는 뭐 제가 일한 적이 없으니까 학교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원들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좀 어떤 뭐 낙담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4년간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학에 오지 않았으면 정말 맛보지 못할 그 정말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됐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께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임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13일 날 이사회가 끝나고 이임 미사를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내가 이 얘기까지 하고 가야 되나 망설이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에서 발까지 오는 게 저는 제일 멀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와서 카톨릭에 대해서, 꽃동네에 대해서 머리로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해요. 가슴으로도 느껴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올 1월 1일 날 이제 몇 달 뒤면 이제 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꽃동네 목표가 사랑을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면 사랑받은 사람이 바뀌어서 사랑을 자기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너는 많이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장 먼 여행이 가슴에서 발까지 말로만 하다 그냥 갈 것이냐, 이 머릿속에 참 무겁게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 1월 1일 새해 첫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뭔가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각막기증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팩트 체크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각막기증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그 장기기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은 떳떳하게 이렇게 그 꽃동네의 사랑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느냐 고민했었는데 이 장기기증 자체가 좀 많이 알려서 동참자를 좀 끌어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녀님하고 식사하면서 한 분 얘기했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두 분인가 하고 밥 먹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시간에는 한 번씩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하고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곽진원의 슈퍼스타 K 오래전 1등한 사람이에요. 1등한 사람인데 곽진원의 자랑이라는 노래 그걸로 1등을 했어요. 김동완 알아 혹시? 몰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뜨지를 못해서 제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잊고 살다가 이 얘기를 공개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다시금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공개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모르신다니까 제가 그 좋은 구절만 딱 얘기할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게요. 이제 쑥스러운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였던 거는 졸업식 때 제가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윤수현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쓴 시로 오해하셨는지 꽃동네 창립 50주년이니까 꽃동네 창립 50주년하고 창설자 신부님을 주제로 시를 하나 저더러 2월 27일까지 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원고가 50년사 원고가 많이 모자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13일 날 그렇게 결정되고 미사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 그냥 나도 뭔가 보답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고 보답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도저히 제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시를 쓸 수가 없어서 그동안 오늘도 이사장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듣고 저는 이제 4년간 들었고 여기 오면서 꽃동네 책도 좀 읽었고 느끼고 한 것들을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시는 안 되지만 한 장으로 부랴부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글을 제가 오늘 미사 봉헌하면서 그 미사 봉헌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했고 오늘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또 밖에 나가면 팩트 체크가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신부님께 팩트 체크를 부탁했더니 하나도 사실과 다른 게 없대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적어서 이제 입증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같이 공유해도 좋을 내용이에요. 그분은 꽃입니다입니다. 제목이 꽃동네 50주년에 붙여 그분은 꽃입니다. 그분은 무척이나 단순하다. 그의 머리, 가슴, 입에는 오직 하느님, 사랑 두 단어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초등생 시절 전쟁 속 굶주림과 죽음의 현장에서 싹튼 거지없는 세상의 꿈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도시락 나눠주기, 재소자 나눔 등으로 청소년기를 이어갔고 그 꿈을 향한 집념은 그를 사제의 길로 이끌었다. 1976년 초임 사제 시절 만난 무국천 다리 밑에서 18명의 거린을 동냥하여 거두어 살리던 최규동 할아버지는 그에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어 그 꿈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다. 길가에서 혼수 상태로 죽어가는 거린의 생명을 구해주던 날 하늘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살려주니 참으로 기쁘고 고맙다. 앞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내가 모두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체험은 그의 꿈을 키우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기둥이 되었다. 복지 돌봄은커녕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부터 펼쳐온 그의 사랑 실천은 세상에
놀라운 일로 알려지면서 사랑을 받으려, 사랑을 나누려 하는 이들로 넘쳐 꽃동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랑의 손길이 많아질수록 온갖 험난한 역경도 더해갔다. 그때도 하느님과 사랑밖에 모르는 그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원망보다 사랑으로 헤쳐나갔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의 꿈나무 가지를 세계로 뻗게 하여 20개국의 생명의 쉼터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교황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시는 영광도 갖게 되었다. 이제 그가 펼쳐온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돌봄, K 돌봄의 전형이라 불러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그는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받는 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그리하여 사랑받느니 사랑을 나누느니 모두가 꽃이 되어 꽃동네를 이루는 것이다. 그의 사랑은 굶주린 사람들을 넘어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잃고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3,700여 명의 아이들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어 자식 부자, 사람 부자가 되었다. 그의 꿈은 시작이 있을 뿐 끝이 없어 보인다. 올해로 50년을 이어온 그의 하나님 사랑 실천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혹자는 꽃동네의 꽃이 KKOT가 아니라 플라워라고 한다. 꽃동네의 꽃은 보고 즐기는 아름다움, 플라워가 아니다. 꽃동네의 꽃은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꽃동네의 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분은 꽃입니다. 그분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전성환 선생 어디 있죠? 전성환 선생. 아까 나를 위해 기도도 해줬는데 이거 임평 원장님한테 일르지 마요. 일르면 안 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뭐 감사의 말씀 뭐라고 표현해도 뭐 부족할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가호 속에 행복한 이런 나날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총장님을 보내드리며 그동안 우리 대학을 위해 헌신해 오신 사랑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송사의 시간입니다. 송사는 총장님과 가까이에서 학교 주요 업무를 함께해온 전혜원 기획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눈물 속에 못 읽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대략 이해하면서 제가 진짜 어저께 이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시작은 총장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어제 그래서 오늘 몸무게가 살짝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더 못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동안의 그 마음을 정리한 거를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학을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이끌어주신 총장님을 보내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총장님도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총장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작스럽고 많이 놀랐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총장님 취임 당시에 연구년 중이어서 사실
총장님의 임기가 저한테는 아직 1년이 남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제 마음에는 아직도 좀 실감이 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오늘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지금 제가 송사를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엄청난 그 말씀을 저희가 또 들었고, 뭐 가슴에서 발까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셨고, 이런 훌륭한 총장님의 말씀에 제가 답사를 한다는 것조차도 지금 아까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냥 저의 부족한 제가 가진 이 정도의 제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과 포럼 때 마지막에 해주셨던 스마일, 스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예. 그래서 그 스마일 그거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늘 웃으시면서 다가와 주셨고 귀 기울여 주셨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취임 약속처럼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열린 총장실에 올라오는 글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답해 주시는 그런 총장님이셨습니다. 행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어설퍼 보이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대학 운영 전반을 꿰뚫는 그러한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 좀 더 배워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총장님이 가시니까요. 총장님의 특강은 때로는 시 한 편을 때로는 짧은 묵상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과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늘 총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교수라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총장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니 파시오 안 보니 콩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총장님의 세례명을 잊지 못할 것이며, 매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눴던 건강 정보 나눔의 그 시간도 잊지 못할 것이고, 밥 먹고 한 바퀴 돌던 그 시간들도 그 모든 시간이 좋았다라고 했던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그 모든 시간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으로 나가시지만 저희는 총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미처 하시지 못했던 그런 꿈과 계획들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심으로